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뭐 했습니까? 스트링과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이미지도 복사해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가 저 뭡니까? 그것도 해봤죠.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가 매번 앞에서 포인트 할 때부터 노래를 했고, 배열할 때도 노래를 했던, 그러니까 주구장창 외쳤죠. 뭘요? 바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메모리라고 해서 동적 메모리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동적 메모리를 알고 정적 메모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동적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세 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해제하는 거, 메모리는 우리가 썼다면 해제를 해줘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고급 언어에 보면 자바나 이런 객체 지향 언어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바는 그래요. 자바는 1994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객체를,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같은 게 이제 객체 개념인데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면 가비지 컬렉터, 즉 쓰레기 수집가라고 해서 자바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얘가 메모리상에 쓰레기로 되어 있는, 참조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객체들, 즉 인스턴스들이 존재를 하면 청소를 해줘요.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급 언어인 자바 같은 경우는 구태여 우리가 메모리를 해제 혹은 반납을 운영체제한테, 야, 나 이만큼 썼으니까 반납할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1970년도에 나왔던 이 C 언어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알겠죠? 일단 그런 부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영어로는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앞서서 구조체 할 때 여러분들한테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문제풀이였던가 실습이었던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구조체가 이렇게 있다면 구조체 안에 멤버로서의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연결 리스트는 일단은 1차원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구조체 변수가 있어서 똑같은 타입의 구조체를 이렇게 계속 가르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체인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쌍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기의 우측에 있는 거, 얘는 자기의 좌측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아는 거죠. 주소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처음에 이제 애초에 그걸 쓰려고 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마지막 노드가 이쪽으로 가고, 이 끝노드가 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끝과 시작을 잘 알 수 없다, 뭐 이러한 형태의 이유로 인해서 요즘에는 전부 다 이중 연결 리스트, 노드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앞뒤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체인 구조의 역할을 하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스트럭트, 이제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게 이제 자바에도 어레이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 뭐 그리고 뭐 많아요. 뭐 벡터라는 것도 있고, 그러한 자료 구조의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연결 리스트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할게요. 어차피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냐?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제가 항상 그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세 군데로 만약에 나눠진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제가 여기가 데이터 영역이라고 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자바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클래스 영역 뭐 혹은 스테이팅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스택이라고 했고 여기가 제가 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스택만 사용했어요. 스택만. 근데 이게 스택이 이건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은 거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림 그릴 때. 알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즉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 어떠한 변수를 선언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함수 내에서 선언된 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함수 호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스택에서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역 변수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define 기호 상수들, 이넘, 열거체, type definition에서 struct 이제 정의해가지고 우리 구조체 정의했던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데이터 영역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즉 메인 함수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존재하죠. 그리고 스테이틱 정적 변수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로소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면,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영역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메모리 구조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를 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했던 건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동적 메모리는 힙이라는 영역에 할당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역 변수, 스테이틱, 그리고 뭐 저 뭐죠? 전역 변수하고 스테이틱하고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호 상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매크로나 이런 거 전처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과 라이프 사이클이 실행과 종료에 따라서 같이해요. 같이 생성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생성이 되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함께 소멸되는 영역이 바로 데이터 영역이고요. 아울러 이 스택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면서 사용이 되다가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스택이 비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힙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던 와중에 내가 만약에 메모리 할당을 동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실행 중에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적 할당을 이렇게 해요. 메모리를 이만큼 몇 바이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가 종료될 때 이 함수 할당을 시켜놓고 fre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얘를 이제 운영체제한테 나 이거 다 썼으니까 줄게, 반납할게,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차이점 정리,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들을 대다수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코드로만 지금 표식을 안 했을 뿐이지 개념적인 부분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자, 동적 메모리고요. 자, 메모리의 할당 방법입니다. 자, C 언어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정적 메모리 할당과 동적 메모리는 이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정적 메모리 할당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열이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정적 메모리 할당은 스테이틱이죠. 그죠?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다이나믹하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static memory allocation. allocation은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당이라는 뜻입니다.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우리가 static memory allocation이라고 하고, 동적 메모리는 dynamic memory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이나믹과 스테이틱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적 메모리 할당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를 배열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할당을 받는 방식이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메모리 배열을 딱 선언하면 스택이 할당이 돼버려요. 할당이 됐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00바이트를 선언하든 1000바이트를 선언하든 선언했다. 근데 그에 맞게끔 우리가 데이터를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메모리에 낭비가 없을 텐데, 이 배열의 단점은 같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고, 또한 메모리에 정적이다 보니까 배열명이 또 포인터 상수 개념이다 보니까 다른 배열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한 단점과 또한 아울러 메모리에 오버플로우가, 즉 메모리가 없는데 접근하려는 경우도 있고 또 메모리가 남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까 같은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뭡니까? 저장하는 부분을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구조체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런 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동적 메모리다.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흘러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왔어요. 예.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프로그램 실행하던 도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실행하던 도중에 메모리가 필요하면 동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이때쯤 되면 메모리가 필요하겠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점수를 입력받는다든가, 이름을 입력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대충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적과 동적이 있는데, 정적은 그러한 단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동적인 메모리는 학생 몇 명의 정보를 입력받을 겁니까? 물어보면 이 사용자가 3명 이러면 3명에 대한 딱 맞는 동적 메모리를 정확하게 할당을 하고, 메모리 낭비 없이 우리가 할당을 받고 딱 필요한 만큼 쓰고 운영체제한테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은 우리가 해제하지 않으면 다른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지 못해요. 프리를 안 해주면. 알겠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도중에 메모리가 필요하면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한 후 해제 혹은 뭐 반납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적 메모리 할당은 이미 너무나 많이 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정적 메모리 할당은 정해진 크기 딱 정해져 있어요.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그죠? 그래서 메모리를 미리 할당받는 방식으로 메모리를 모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접근을 못하고 에러가 발생해버리고, 사용을 적게 해버리면 메모리가 남아버리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을 성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수형 데이터 10개를 정적 메모리로 선언 요렇게 했단 말이라. 그죠? 이렇게 했는데 7명만 성적 처리에 수행을 했다면 이 7개의 메모리만 사용이 되었고 3개는 놀고 있죠. 메모리는 잡아놓고 놀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아주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개의 메모리 공간중에서 7개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3개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3개는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게 이제 단점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한 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때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봅시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도중에 한다고 했어요. 그죠? 실행하던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시켜서 쓰고 반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사용자 입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죠. 무엇이든지 간에 이벤트가 터지든 뭐를 하든 메일을 쓰든 뭘 하든지 간에 그죠? 예.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운영체제로부터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그래서 동적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메모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해제를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사용한 후 메모리 사용이 끝이 나면 해제하는 방식이다. 반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적 메모리보다 정적 메모리는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할당을 받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서 뭐예요? 데이터가 넘어서면 에러가 뻑 떠버리고 메모리가 적게 사용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전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정적 메모리 할당보다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딱 내가 얼마만큼 선호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죠? 예, 할 수 있으며 메모리 낭비를 예방을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용어로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데요. 그 누수를 방지를 동적 메모리를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크기가 10인 동적 배열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가 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stdlib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땡겨온 거는 여기에 우리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함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말락입니다. 말락, 켈락, 리얼락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전부 다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인클루딩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포인터 변수 int 타입이다. 그죠? int. 그리고 이제 int 타입으로 포인터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점수 10개를 저장할 동적 메모리예요. 이거는 10개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적 메모리로 내가 할당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말락이라는 함수는요. 리턴 타입이 void 포인트형 타입이에요. void 포인트형 우리 배웠죠? 뭐예요? 주소를 지니고 있기는 한데 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void 포인트형을 쓸 때는 우리가 강제로 명시적으로 타입 캐스팅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포인터로 지칭을 할 건가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이걸 리턴하기 때문에 말락이라는 놈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요거하고 동일하게 인테저 포인터 타입으로 강제 타입 캐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나중에 코드 쳐보면 아시겠지만 보이드 포인터 형태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적으로 메모리를 생성을 할 때 얼마나 생성할 거냐 지금 얼마예요? 10이죠. 여기는 원래 통상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점수라면 몇 개의 점수를 입력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변수를 여러분들이 줘가지고 주소를 줘서 사용자로부터 스캔F 언더바 S를 통해서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신해서 변수명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고 size of int 하면 int는 4바이트죠. 그럼 10개 곱하기 4를 했다. 그럼 40바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 힙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 영역은 놔두고요. 이게 스택이면 여기에 스코어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주소만 가지고 있고 처음에 null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러다가 얘가 void 포인트 형태로 리턴하는 말락 함수를 실행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int 포인트 타입으로 맞춰줬죠. 이렇게 맞춰주고 얘가 메모리를 여기에 40바이트만큼 이렇게 할당을 해요. 물론 4바이트 짜리가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생성된 주소 있죠. 여기에 생성된 주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잘 알아두시면 특히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 포인터 활용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손바닥 놀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물럭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개념 가면 이 개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름만 달라져요. 이거는 참조 변수다. 이거는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배워서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언어의 배움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객체지향 개념이라는 게 다수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나, 뭐 혹저자들은 혹은 책 제목에는 뭐 자바를 소개할 때뭐 C의 어려운 포인터를 다 포인터를 없앴다. 뭐 포인터를 이제 하지 않는다. 포인터를 쓰지 않는 자바 프로그래밍. 뭐 이런 형태로 현혹성이죠. 광고성. 그죠? 그런 책들, 그런 말이 올라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포인터라는 걸 쓰지는 않죠. 이렇게 인트, 아스타리크 이거를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뜯고 보면 포인터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바도.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는 뭐 그런 거는 잘 없는데요. 제가 찾아봤을 때. 근데 그런 책들이 있다면 그런 책은 웬만하면 거르세요. 제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봤지만 뭐 포인터가 사라진 객체지향 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예. 포인터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개념이 거기에다가 포인터가 없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지 형식만 없어졌을 뿐이지 개념은 똑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책들은 웬만하면 이제 이거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객체 공부하실 때 그런 책들은 걸으세요. 제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이 있긴 하나, 그거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뭐 제가 쓴 책이 있다면 제 책을 추천하겠지만은 제가 아직 책을 쓰고 싶어도 글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젠간 쓰긴 쓰겠죠. 그때는 제 책 좀 팔아주세요. 농담이고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참고로. 여튼 그런 책들은 그러시고 한 두 개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남모 씨의 뭐뭐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모 씨의 뭐 이것이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객체지향 개념인 자바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인강들도 꽤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코딩형이라고 제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코딩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나중에 알아서 뭐 찾다가 보면, 저는 홍보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홍보를 안 하는데 갑자기 책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깔린 게 그러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신한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서적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하드 카피 형태로, 책을 형태로.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됐고요.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40바이트가 힙에 할당이 됐고 스택에 있는 이 스코어에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할당을 해서 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말락이 있으면 항상 말락, 켈락, 리얼락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풀입니다. 이게 이제 동적 메모리를, 동제라고 적혔네요. 동적입니다. 동적 메모리 해제입니다. 알겠죠? 동적 메모리 해제 함수가 바로 fre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사용하는 함수인 말락은 바이트 단위로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
말락 함수의 원형은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땡겨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아무튼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널 값이 리턴이 됩니다. 메모리를 할당 못했다 라고 널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난 다음에 널인지 아닌지 유효성 검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말락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환값이 널인지 아닌지 항상 검증하는, 즉 유효성 검증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당도 안 됐고 널값 리턴 됐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데이터 잡아 넣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에러나 띄우고 갑자기 뻑 뻗어버리죠. 근데 요즘은 뭐 워낙 하드웨어가 좋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너를 리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느냐. 근데 대용량 데이터를 하게 된다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말라가고 프리 쌍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하고 똑같듯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하는 놈들입니다. 두 개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요 놈은 할당, 요 놈은 해제. 알겠죠? 두 개. 예. 자,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락 함수는요, 실행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여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초기화를 시키지 않아요. 메모리를 초기화를 안 시킨다는 뜻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에는 포인터를 사용하며 다음 두 가지를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 자, 이거 아스타리크 포인터 곧 변수다, 그죠? 스코어 플러스 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여기다가 97, 98, 90, 88, 93 이렇게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거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포인터 배열 연산하고 뭐 값 잡아 넣을 때 포인터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메모리 할당을 했으면 배열로서도 이렇게 선언을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아니면 실습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있어요. memset이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셋의 약자인데 메모리 세팅의 약자인지 메모리 셋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memse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동적 메모리를 일괄적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보면 되고요. memset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초기화를 대번 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뭐 일일이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개가 있다면 이게 뭐 곧 배열을 쓰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동적 메모리 3개 선언해 놓고 아니면 10개 선, 100개 선언해 놨는데 이렇게 다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memset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알겠죠? 요게 이제 초기화 해주는, 동적 메모리 초기화 해주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나오면 설명드리고, 또 실습할 때도 초기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화가 무조건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실습 시간에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해제인데요. 해제 부분인데, 동적 메모리를 말락하고 이렇게 하면 40바이트다. 그죠? 같이 선언하면 시스템에서 동적으로 할당받는 메모리 크기가 10 곱하기 4죠. 그죠? 바이트로 제한되어 확보가 된다. 따라서 할당받은 메모리 사용이 끝이 나면 다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연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데이터도 입력받고 연산해서 출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는 동적 메모리를 해제, 즉 반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할당받은 동적 메모리 사용이 끝이 나면 다른 프로그램들, 지금 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딴 데에서도 내가 띄워놓은 이러한 뭡니까 녹화 프로그램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적 메모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해제해야 한다.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바는 쓰고 그냥 놔둬도 누가 어떤 사람이 우렁각시처럼 와가지고 싹 치워준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지가 썼으면 지가 갖다 놔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동적 메모리를 반납할 때는 free 함수를 쓴다라고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ree 함수는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인수로 하여 free하고 여기 아까 스코어로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스코어를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끊겨버려요. 끊겨버리고 포인터 형식으로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free 함수로 해제한 동적 메모리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바로바로 해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용이 가끔씩 되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테스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프로그래머로서의 기본 자질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혹여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할당된 동적 메모리는 해제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운영체제는 힙. 아까 말씀드렸죠, 힙. 힙을 사용하여 메모리의 일정 부분, 동적 메모리를 말하죠. 동적 메모리의 일부분을 할당하기 때문에 동적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공간을 그만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할당하려고 막 쇼하겠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내 거 할당해줘, 내 거 할당해줘. 이래 하다 보면 메모리가 뻑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컴퓨터 자체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죠. 수행 속도가. 예. 이와 같은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해제하지 아니하면 메모리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메모리가 그냥 아무런 참조도 없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극대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메모리 누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이 어디 대해서 새면 야 물 샌다 누수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메모리도 어떻게 보면 리소스의 일종이에요. 리소스. 그죠?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이 맞나요? 리소스 아무튼 이렇게 자원인데 파일도 우리가 다 쓰면 F클로즈를 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했으면 리소스 썼으면 반납해야죠. 해제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였다면 해제하는 과정은 반드시 must be입니다. 그죠? 반드시 수행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래서 말락, 켈락, 리얼락을 쓰게 되면 free 함수는 따라간다.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혼돈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뒷부분은 이제 메모리 영역에 대한 상세 부분이고, 그리고 할당하는 거, 입력한 수만큼 메모리 할당하는 거, 요거는 예, 다음 이론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 읊어드렸어요. 초반에. 그죠? 그 부분 정리를 해놓고 다음 수업도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포인트도 넘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동적 메모리 연결 리스트 끝나고 선행 처리기 매크로
그리고 파일, 다중큰 파일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아시면 이제 C 언어 다 봤어요. 끝났어요. 이 장하고 다음 장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역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